폭염 속에서 살려낸 배추 모종 키우는 요령.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유난히도 지독한 9월 폭염 속에서 몇 차례나 순환을 겪으며 배추 모종을 살려냈지 싶습니다. 어떤 번님은 3차례나 모종을 다시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로이터 통신은 여름철 온도 상승이 한국의 김치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올 같은 해가 계속된다면 호온성 배추 신품종이 개발되지 않는 한 배추 농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배추 모종을 살려냈다면 이제 키워야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이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라고 미리 말씀하시긴 합니다. 산 배추는 3가지를 굶기지 않고 먹어야 크는겨. 그것이 뭐냐고 여쭤보니 농약 플러스 알파 2개라고 하십니다. 농약이란 말에 흠칫했습니다. 사실 농약 치고픈 번님 하나도 없잖아요. 친환경으로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나름 터득한 노하우가 있기에 농약 안 치고 가능하지만 우리네 텃밭재기들은 농약 먹이지 않고는 하나도 건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얘기는 폭염에 살려낸 배추를 키우기 위한 요령 3가지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먹여야 합니다. 농진청 자료를 보면 배추의 구성은 수분이 94.3%로 전 생육기간을 통해 최우선시 되는 것이 물입니다. 배추는 혼행성 채소 맞습니다. 그렇다면 배추는 어떤 온도 범위를 좋아할까요? 혼행성 채소니 당연히 18도 아래가 되겠다고 하겠으나 하지만 배추는 생육 초기와 생육 후기인 결구 시기에 좋아하는 온도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배추 모종을 심고 난 지금 생육 초기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18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 특보 상황에선 높아도 너무 높아진 고온으로 인해 배추 모종이 생사를 넘나들었고 이제 겨우 살려낸 모종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때 물이 부족하면 석회 결핍증 등 여러 병해가 나타나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생육 전반기를 지나 결구 시기가 되면 15도에서 18도 정도의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게 됩니다. 배추가 물을 더 많이 요구하는 때가 됩니다. 배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물꼬랑 대고 살아야 된다는 어른들 말씀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제가 키워본 텃밭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미나리와 공심채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물속에서 논다고 할 정도로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을 좋아하는 작물로는 배추가 들지 싶습니다. 배추는 결구 시기가 되면 하루에 한 평당 700g의 물을 주어야 한다고 농진청 자료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질퍽할 정도의 과습 상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배추가 죽습니다. 과습은 싫어하지만 적정 수분이라면 반가워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물은 땅 속까지 스며들도록 몇 차례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과습 상태가 되면 무름병 등 많은 병에 걸리기 쉽고 배추잎이 굵고 물러지면서 제맛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장을 담궈도 장기 보관이 안 될 정도로 금세 물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참고로 배추와 엇비슷한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텃밭 작물로는 양배추, 토란, 가지, 오이, 생강 등이 있습니다. 이들 작물을 가꾸시는 번님이라면 텃밭에 가실 때는 꼭 물주머니 옆에 차고 가셔야 이 친구들에게 환영받습니다. 둘째, 알맞은 농약을 적정량 먹여야 합니다. 배추는 생각보다 병충해에 취약합니다. 가을 배추는 봄 배추에 비해 병해충이 덜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냥 넘기기엔 쉽지 않습니다. 배추에 나타나는 병으로는 알려진 것만 해도 10대까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네 텃밭지기들에게 힘든 것이 뿌리혹병, 무름병, 시드름병, 모자이크병,
노군병, 검은 무늬병, 흰 무늬병, 균핵병, 바이러스병, 역병 등이 있습니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살균제를 선택하여 적당량을 뿌려 주어야 합니다. 배추에 나타나는 병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충들의 난입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놈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한랭사 재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추에 해를 주는 벌레의 종류 또한 10대까지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선 만나는 놈이 배추 벼룩 잎벌레입니다. 성충이 배추의 어린 잎을 갉아먹어 구멍을 송송 뚫어놓게 되고 이것이 자라며 구멍이 점점 커져 광합성을 방해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생장점을 잘라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3mm 정도의 작은 놈들이 벼룩처럼 팔짝팔짝 뛰어 도망을 가는데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으로는 배추 좀나방이 있습니다. 흔히 낙하산벌레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건드리면 거미줄 같은 실에 매달려 밑으로 떨어지는 특징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다 자란 유충은 1cm 내외로 작은 편이고 짙은 녹색을 띠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제가 꼭 필요한 놈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놈이 배추 흰나비 애벌레입니다. 연 4에서 5회 발생하며 예쁜 나비와 달리 유충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배추잎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유충은 3cm 정도가 되며 전체가 초록색입니다. 좀 징그럽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잡을만 하죠. 크기가 커서 좀나방과 달리 눈에 잘 띄어 보이는 대로 잡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진딧물도 쉽지 않은 해충입니다. 진딧물 종류도 여럿 있으나 배추 농사에서 눈여겨볼 대상은 복숭아 혹 진딧물과 무테두리 진딧물의 피해가 더 많은 편이니 적기 방제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방제를 실패하면 결구된 배추 속까지 진딧물 천지가 된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팽이류입니다. 달팽이는 우선 몸에서 끈끈한 액을 분비하며 이동하는 관계로 그 흔적이 남게 되고 잎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관계로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껍질이 있는 명주달팽이와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와 덜 민달팽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가 상당하니 방제에 만전을 기해야만 당연합니다. 농약을 살포하실 때는 같은 종류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농협이나 근처 농약상에 의논하셔서 권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웃거름을 먹여야 합니다. 어느 작물이건 웃거름 없이 키우기는 어렵기에 배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먹을 것 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배추 웃거름 주는 기본 패턴은 간격을 보름으로 잡고 2에서 4회 정도 준다입니다. 이 또한 배추 자람을 보고 정함이 좋습니다. 즉 배추 모종 정식 보름 후 1차 웃거름을 주고 이어서 보름 간격으로 두세 번 더 주는 거죠. 이때 거름의 양은 배추밭의 작황에 따라 그 양을 줄이거나 늘리면 됩니다. 반드시 꼭 이 정도로 주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1차는 초기 배추잎을 크게 키우기 위해 요소를 주고 2차는 NK 비료를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복합 비료나 칼슘 비료 등을 주기도 합니다. 영양제 등을 먹인다면 더 좋겠죠. 특히 배추는 모종 정식 후 3, 4주가 되는 결구 시기부터 더 많은 물과 비료를 요구하는 관계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물과 웃거름을 챙겨 먹여야 제대로 자란 배추 수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배추 농사에서 배추에게 꼭 먹여야 할 3가지에 대한 얘기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